네, 안녕하세요. 아침정원 의원에서 투석혈관 조성술, 투석혈관 교정술, 그리고 투석혈관 시술까지 맡고 있는 흉부외과 최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석 환자의 생명선 고쳐 쓰고 오래 쓰자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정맥로에서 기능 부전이 생겼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서지컬 리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투석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진단을 하는 사람이 저희가 아니죠. 바로 매일매일 투석 환자들을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 여러분들이신데요. 오늘 강의는 사실 수술 방법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신호를 보았을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 때 이 투석혈관에 문제가 있나? 라고 의심을 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AVF의 기능 부전에 대한 신호를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수술이 있는지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고, 세 번째는 언제 그럼 의뢰를 해야 할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AVF를 살려야 될까요? 사실 투석실에서 투석이 잘 안 되게 됐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펌을 넣는 겁니다. 그죠? 근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펌을 넣는 것은 인펙션의 리스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입원 가능성, 더 나아가서 사망 가능성까지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아침정원에서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가능하면 기존 혈관을 살리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맞닥뜨리는 그런 변화들이죠. 찌르기 큰 무리가 없었던 혈관인데 언제부터 갑자기 천자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환자도 있고, 멍이 자꾸 드는 환자들도 있고, 스릴이 약해지는 경우, 그리고 투석기계에서 자꾸 알람이 울리는 경우, 그리고 지혈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뭔가 좁아졌거나 혹은 투석혈관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KDO키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개념들도 있고 복잡한 개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수치보다 중요한 거는 추세입니다. 혈류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혹은 최근 몇 달 동안 점진적으로 혈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추세가 훨씬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 환자가 예전이랑 비교해서 뭔가 달라지고 있네?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리비전 수술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혈류를 줄이거나 혹은 천자하게 어려운 혈관을 천자하게 쉽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류가 부족한 경우에 투석이 잘 안 돌게 되고 설령 투석이 돈다 하더라도 투석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라테랄 베인이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 혈류가 여러 갈래로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자해야 할 주된 혈관으로 혈류가 집중되지 못하고 빠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불필요한 가지들을 묶어서 우리가 천자해야 할 주된 혈관으로 혈류를 집중시키게 만들게 되면 천자하는데 무리가 없어집니다. 생각보다 효과도 좋은 수술이고요. 협착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이 매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매우 심하게 좁아진 부위를 제거를 하고요. 인조혈관을 사용해서 연결해주는 그래프트 인터포지션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PTA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PTA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반복적인 PTA를 너무 자주 해야 할 경우에는 그래프트 인터포지션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레프트 BCF 환자인데 적스타의 협착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트를 사용해서 인터포지션을 해줬더니 환자도 만족하고 투석실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협착이 심한 경우에 협착이 심한 부위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래프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세팔릭 베인을 좀 더 프락시말 쪽으로 옮겨서 문합을 해주는 프락시멀리제이션 of arterial inflow라는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듣는 질문인데요.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원장님, 풍선 시술이 좋나요? 수술이 좋나요? 한 번씩 물어보세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죠. 사실 병변의 위치라든지 병변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좋다가 아니라 PTA와 수술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고, 저희 아침정원의원에서는 인터벤션 선생님과 저희 서전들이 서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의논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로 혈류가 부족한 경우, 혈류가 많은 경우인데요. 혈류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죠. 하이플로우 AVF에서는 심장 기능에도 부담을 주고, 나아가서 이제 손으로 가야 할 혈류도 뺏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류를 줄이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투석 도중에 손이 아파요. 혹은 손이 차가워요. 손이 저려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스틸 신드롬을 의심을 해봐야 하고, 특히나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투석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아파요 라고 얘기하시면 스틸 신드롬을 좀 더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의뢰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플로우 AVF가 있을 때 심장 기능에도 무리를 주고 부담을 줘서 환자들이 평소와 다르게 숨이 좀 자주 차요. 혹은 컨디션이 떨어져요. 체력이 좀 딸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무리하셨나 봐요 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이 환자의 혈류량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 아닐지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류량을 줄이는 수술에는 밴딩, 밀러, 플리케이션 이런 수술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수술의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수술들이 혈류를 줄이는 수술이구나 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딩 수술은 문합 부위 근처에 베인을 실로 조금 조아매는 수술인데 절대적인 타겟은 환자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장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혈류량을 체크해 가면서 이 환자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혈류량이 될 때까지 조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밴딩 수술은 수술 시간이 한 30분 남짓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부담이 없고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한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혈류량이 늡니다. 근데 다시 하면 돼요. 자, 리드 트리드 밴딩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수술이 있고, 밀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선을 혈관 내로 이제 진입을 시킨 다음에 그게 5mm가 됐든 6mm가 됐든 그 풍선에 직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경에 맞게끔 풍선을 인플레이션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묶어주는 시술이고요. 그리고 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플리케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정맥과 동맥을 문합을 하는 그 동맥의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멍의 크기를 이렇게 바느질로 줄여주는 방법도 있고, 혹은 정맥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정맥을 재단을 합니다. 조금 잘라내서 정맥을 이렇게 조금 좁게 만든 다음에 그 동맥에 구멍을 낸 그 구멍도 조금 줄여주고, 그래서 다시 문합을 해주는 이런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수술은 좀 수술을 하는 서전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방법인데요. 이런 앞서 말한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귀찮고 혹은 좀 까다로울 때 배인 자체를 이제 오버소잉 한다고 하는데, 혈관을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면 바느질을 하는 그 부위는 혈류가 지나가지 않고 그 아래쪽으로만 이제 혈류가 지나가게 돼서 혈류량을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를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혈류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천자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혈관이 깊고 혈관이 작고 혈관이 구불구불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혈관의 어떤 모양을 교정을 해서 결국은 천자가 쉽게 만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표제화 수술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수술을 처음 했을 때 그것까지 고려를 못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환자 자체의 어떤 오비시티 때문에 혈관이 깊은 경우도 있고, 어쨌든 혈관이 너무 깊게 되면 잘 안 만져지죠, 그죠? 뭔가 미세하게 손끝에서 만져지긴 하는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바늘이 들어가도 피가 맺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터졌네.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주변에 멍은 멍대로 쌓이고, 그러면 점점 산으로 가죠. 그런 경우에는 부담 없이 의뢰를 주시면 깊은 혈관을 피부 가까이에 이렇게 끌어올려다 줘서 천자를 하기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동맥류 혈관이 이렇게 구렁이처럼 커졌을 경우, 혈관이 너무 커지다 보면 피부도 얇아지고, 그러다 보면 제일 무서운 럽처의 그런 무서움이 있죠. 근데 제가 만나는 동맥류 환자의 제 생각에 한 70% 이하는 70% 정도는 사실 수술이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미용적으로 줄여달라.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미용적으로 투석혈관이 커진 거를 줄이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괜히 줄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줄이냐? 이런 동맥류가 생기면 와류가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혈전도 잘 생기게 되고요. 혹은 너무 커져서 혈관이 잘 터질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리페어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피부가 너무 반짝거린다, 혹은 누가 봐도 이건 오늘 내일 터지겠다 하는 경우에는 보내주시면 이쁘게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 아침 정원에 의뢰를 해야 할까? 스릴이 변화했을 때, 혈류가 줄었을 때, 멍이 자꾸 들 때, 지혈의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리고 투석 도중에 손이 차갑거나 손이 시리거나 손이 저린 이런 스틸에 의한 심텀이 보일 때는 의뢰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환자의 불편함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능이 떨어진 AVF는 버리고 딴 데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고쳐서 오래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최대한 고쳐서 오래 쓰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만 성공해도 살릴 수 있는 혈관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그 조기 발견의 시작은 저희도 아닌 바로 선생님 여러분들이니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환자를 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셔도 제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